인사합시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솔입니다. 네, 저는 유나쌤입니다. 유나쌤입니다. 와! 오늘은 지난번에는 사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우선은 이거를 왜 우리 저희 마이크가 오늘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이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우선은 이제 인터뷰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섭식장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식욕 억제제, 다이어트 보조제 그쵸.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뭐 부작용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걸로 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제 곧 어떻게 보면 뭐 올해 안에 이제 또 효과가 되게 좋다고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식욕 억제제가 출시된다고 하니 뭐 식욕 억제제라기보다는 이거는 뭐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된 비만 치료제에 가깝지만 아무튼 그런 약이 되게 출시가 된다고 해서 그 얘기를 그냥 어쨌든 뭐 우리가 정보성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건 없지만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게 좀 걱정이 되는지나 아니면은 뭐 좀 어떤 파급 효과라든지 파급 효과. 아니면은 뭐 우리가 만나게 될 내담자들의 어떤 예상 반응이라든지 그치. 뭐 그런 걸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직접적으로 사실 연관이 된 분야긴 하니까 사실은 그쵸.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다뤄보고자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그러면 진솔쌤이 무슨 약인지 네. 그리고 어떻게 좀 작용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이 거의 읽을 건데요. 네, 천천히 설명해주면 됩니다. 사실 저희는 상담 베이스고 이런 약에 대해서는 내담자를 통해서 알게 되거나 프로그램들에서 이렇게 문의가 오면은 저희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데 그 오늘 얘기할 거는 그래서 저희가 전문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검색해보고 알아본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요. 혹시나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눌 약은 위고비 라는 약입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해서 그때 그 위고비를 이제 출시하는 제약회사의 주식이 굉장히 폭등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곳이 이제 한국에서 아직은 출시가 안 됐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전에 출시했던 게 삭센다라는 약이라고 해요. 아마 삭센다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같은 회사인가요? 같은 회사. 위고비랑 삭센다가 같은 회사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식을 빨리 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찾아볼 때마다. 노보 머시기. 어쨌든 밑에 어딘가에 제가 적을게요. 네, 그래서 그 삭센다보다 또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치료제인데 일단 식욕 억제제와 비만 치료제는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식욕 억제제는 중추신경에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 어떤 신경계랑 연관이 되어 있다면 뇌부터 시작한 이 중추신경계. 이 비만 치료제는 주로 주사형, 그러니까 당뇨 약이에요 원래는. 그쵸? 맞아요. 그 주사형 비만 치료제는 신경계가 아니라 위장 이런 소화하는 기관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이 식욕을 억제하지만 어떻게 식욕을 억제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지만 요 위고비는 뭐랄까 GLP-1이라는 작용제를 사용해서 뭔가 효과를 내는 그런 약인데 이 작용제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인슐린 분비를 늘려서 혈당을 낮추고 음식물 통과를 지연시킨대요. 그러니까 되게 소화를 느리게 천천히. 그러니까 좀 포만감을 계속해서 주는 맞아요. 거구나. 유지하게. 그래서 막 안 먹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먹었을 때 소화가 굉장히 천천히 돼서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좀 덜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욕을 조절하는 이 체내 호르몬인데 거기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는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체중 감량이 계속 이어져서 그 부작용을 효과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거의 막 2022년에는 4천만 건이나 처방이 되고 엄청 인기가 높은. 히트를 칠만 하죠. 왜냐면은 워낙 미국에서는 또 비만이 되게 뭐랄까 고질병처럼 이제 그쵸, 되게 그쵸. 치료를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위고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삭센다는 매일 이렇게 주사를 놔야 되는데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주사를 놓으면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삭센다보다는 편하고 덜 귀찮은. 맞아. 근데 이제 훨씬 더 비쌀 예정이라는. 그니까요. 보니까 삭센다도 한국에서 지금 구하기가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위고비는 아마 더 힘들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여튼 이런 식으로 체내에 어떤 소화기관에 작용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서 식욕을 좀 조절하게 해주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부작용들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의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는 진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뭐 이렇게 떨린다든지 초조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잠을 못 자게 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뭐 좀 심각한 경우에는 뭐 환각 증상을 좀 이건 되게 심각한 부작용이지만 뭐 그런 증상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좀 갈 수 있다면 이제 그거 이제 위고비는 사실 그런 종류의 어떤 부작용은 아니고 이제 소화를 늦추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소화불량. 소화불량이라든지 메스꺼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어쨌든 다른 식의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막 제일 유명한 억제제가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디에타민인가 그건데 그거는 막 진짜 유나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손 떨리고 잠 못 자고 막 불안해지고 막 사람이 막 엄청 예민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힘들죠 심리적으로. 맞아. 근데 이 약은 제가 찾아보니까 소화불량이 생긴다는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렇게 뭐라 그래 정신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기존 식욕 억제제보다는 덜 하지만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전에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찾아봤더니 사이트에 이미 뭐 여기 보면 위고비를 이제 사용할 때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의료진과 이렇게 진단을 할 거잖아요. 진찰을 할 때 본인이 우울증이거나 자살 충동,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있었던 적이 있다면 꼭 얘기를 하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쨌든 영향을 줄 수 있다. 없지 않다. 생길 수 있다라는 걸 깔고 가는 거잖아요. 진짜 없으면 이런 걸 안 적어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보면은 이제 췌장이나 이런 갑상선, 그러니까 호르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장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갑상선 종양이 생길 수도 있고 췌장암, 췌장염 이런 거. 그래서 췌장에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처방을 못 하게끔 맞아요. 하고 갑상선이랑 있으니까. 거기다가 소화를 천천히 시키는 거니까 소화 기능이 매우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무력증이라는 게 있대요. 위가 제 기능을 점점 못하게 돼서 무력해지는 거. 그런 게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몸에 영양분이 갈 수 없는 거고 그죠. 구토하게 되는 거고 그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된다는 거니까 굉장히 좀 뭐 이런 게 부작용이 모두한테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만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효과가 되게 확실하지만 뭐 정상 체중이나 뭐 그 이하의 체중인 사람들한테는 뭐 사실 그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효과보다는 사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를 알고 드셔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그런 거죠. 드실 거라면 드실 거라면 좀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뭐 큰 부작용은 없다고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좀 사실 모든
약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간의 어떤 임상 실험을 물론 거쳐서 나오지만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나면은 이제 또 그게 몇 년간 쌓여서 나중에 사실 결과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비만이나 당뇨가 심해서 진짜 이걸로 인해서 건강에 되게 건강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들의 경우에는 진짜 약이 필요하고 그쵸.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남용하거나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위고비 홈페이지에도 가봐도 임상실험 자체가 비만 또는 과체중이신 분들하고만 실험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만이라 과체중 비만이면 BMI로 우리가 따지는데 27 혹은 30 이상인 분들만 이거를 한 거죠. 우리가 막 이게 우울이나 심리적인 영향에는 문제가 없을까 찾아봤는데 이거는 그냥 아이슬란드의 의약품청에서 네 여러분 잠깐 타임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이 아이슬란드 규제 당국에서 노보디스크의 GLP-1 계열 약물을 투약한 인원에서 자살 충동 관련 사례가 보고가 되어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달 15일에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럽 의약품청에서 이제 논의를 해봤대요. 해보니까 이 GLP-1 계열 약물들의 자살 충동 위험을 경고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만 이 GLP-1 치료제를 보유한 노보디스크와 릴리 등의 앞으로 자살 충동이나 이런 행동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또 무엇이든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요거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끊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나 쌤한테 물어봤는데 이거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아예 이제 효과가 없어지겠죠.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심리적인, 그러니까 의존성이 뭐 사실은 뭐 다른 약처럼 정신과 약물이나 뭐 그런 것 중에 어떤 그러니까 그냥 의존성이 있는 약물이나 내성이 있는 약물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이거를 되게 효과를 많이 봤는데 그걸 끊는 순간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사실은 심리적인 의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삭센다도 사실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끊었을 때? 그러니까 끊었을 때 너무 갑자기 다시 되돌아가니까 계속 맞고 사실 식욕억제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끊을 수가 그러니까 뭐 그 약 자체의 내성이도 있지만 어쨌든 끊을 수 없게 되는 심리적으로 바로 되돌아가니까. 그렇죠. 아까 보니까 혈당을 계속 낮춰주는 역할을 하니까 끊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정말 똑같이 생활 습관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게 그대로고 약만으로 이게 살이 빠졌다면 당연히 약을 안 맞으면 살이 그죠. 다시 찌겠죠. 되돌아가니까. 그렇게 되면 또 불안해지겠죠. 맞아. 왜냐면은 이게 중독적인 게 있어요. 왜냐면은 한번 우리가 살이 빠진 이 경험을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다가 한번 내가 획기적으로 살이 빠진 걸 딱 경험하는 순간 그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진짜 획기적인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이고 나한테는 되게 이게 뭐라 그러 진짜 약간 그냥 그 흔히 말해서 약간 이제 마약한 것처럼 너무 이렇게 유레카야, 유레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전에 못 입었던 옷도 입을 수 있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쁘다 그러고 다들 되게 막 너 어디서 살 뺐어? 너 너무 예쁘다. 막 이런 얘기를 막 갑자기 하고 나는 그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을 막 듣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약간 하나의 뭔가 중독이 그치. 되는 거죠. 그걸 놓치고 싶지 않지. 그래서 한 번 경험을 하면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유지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처럼 이제 만약에 내가 약 때문에 효과를 본 거라면은 약을 안 맞는 순간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해보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은 이거를 이제 이게 나오면 진솔쌤이 생각하기에 내담자들이 혹할 것 같죠. 그래서 섭식장애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혹할 것 같고 잠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섭식장애 위험군에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이 혹할 것 같고 그죠?
엄청 혹하지 않을까요? 그죠? 많이 솔직히- 드시겠죠? 솔직히 나도 궁금해. 아, 인정. 맞아. 솔직하게 있어. 얘기하면 맞아, 진짜 맞아. 약간 궁금할 수 있지 않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물론 맞진 않겠지만 응. 그런다면 세상이 진짜 편해지겠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진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진짜 혹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왜 그 섭식장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이어트 이력을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그쵸, 사람들의. 성공한 거 실패한 어. 거 다. 근데 진짜 보면은 돈을 진짜 많게는 막 몇 천만 원씩 쓴단 말이에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런 땡비스. 그런 회사에 이제 가서 한 번에 뭐 몇 천만 원씩 쓰고 뭐 지방 흡입술 같은 경우도 막 천만 원씩 들고 하는데 사실 위고비도 사실 비싸다고는 하지만 이게 명확한 효과가 사실 있으면 내가 봤을 때도 사람들이 할 것 같은 거야. 그치. 그 한약 다이어트도 그렇게 돈을 줘가면서 하는데 근데 사실 그건 효과를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 한약이 내 몸에 맞냐 안 맞냐 다르니까. 맞아. 근데 이건 효과가 사실은 어느 정도 만약에 있다고 하고 만약에 더 알려지기로 그렇게 된다면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면 이걸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맞지 말라고?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맞지 않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근데 수년의 경험으로 알지. 맞을 사람은 맞겠지. 맞아. 근데 맞을 거라면 알고 맞자는 거. 그리고 사실 이게 비만 치료제고 당뇨 치료제고 뭔가 치료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균 체중이거나 아니면 정말 약간 살을 빼고 싶은 목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치료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 그러면 그게 과연 언제까지 그걸 맞을 것이며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맞아. 목표 체중이 있는 것일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맞아. 드니까. 이걸 평생 먹을 것인지 음, 그리고 이거를 감당할 만큼의 돈을 어디서 구해올 것이며 그니까요. 검색해 보니까 미국인 기준으로는 한 달 사용이 약 176만 원이래요. 그니까 그리고 삭센다가 지금 한국에서는 한 달에 7만 원에서 한 13만 원인데 위고비는 한 1.5배? 2배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거의 한 달에 월세 내듯이 지금 이 약을 그니까 맞아. 어, 근데 이게 근데 청소년들한테도 처방이 되나? 그건 좀 궁금하긴 하다. 그죠? 되지 않을까요? 되나? 비만 치료제니까. 왜냐면은 같은데. 이러면은 이제 진짜 청소년 친구들이 너도 나도 맞겠다고 할 거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거 돈 된다고 난리 나겠네. 그래도 맞는 분들이 정말 비만 치료를 위해서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대상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어떤 그런 그죠? 대상 뭐라고 해야 되나 예비군 예비군들은 아마 뭐 보통 체중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이미 말랐다고 해야 되나 이미 저체중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더 빼기 위해서. 혹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맞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은 이 지금 약의 어떤 원래 나온 어떤 기존의 처방 목적과는 다르게 사실은 사용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얘는 치료를 하는 목적이 당뇨, 비만 이렇게 있는데 그거 두 개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맞는다. 그니까.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혈당을 낮추는 건데 저혈당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혈당이 높으면 그걸 이제 낮추는 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먹었을 때 혈당을 또 계속 그냥 낮춘다라고 하면은 그냥 장이 진짜 망가질 수도 있고 나중에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거 굶으면서 맞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식단하면서 맞는 분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너무 심각한데 문제가?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맞는다고 하면 그나마 좀 낫지. 근데
뭔가 2배, 3배의 효과를 기대해서 내가 식단도 완전 철저하게 하면서 타이트하게 하면서 혹은 굶어가면서 이 약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위험한데? 진짜 위험해요. 왜냐면 위장 기능, 소화 기능 다 멈춘 그냥 스톱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뭔가 호르몬제는 들어오는 거죠. 식단을 하시는 것도 너무 위험할 것 같고 부탁하고 싶은 건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되게 무분별하게 처방을 하지 않게. 근데 너무 무분별한 처방을 많이 봐서 내가 할 말이 없. 식욕 억제제를 통해서. 맞아. 그냥 가면 주더만요. 맞아, 얘기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왜냐면 자본주의라서. 그래서 그 뭐지 이 위고비에 그 호르몬 그 작용한 이름이 세마클루티드래요. 여기 제가 찾아봤는데 근데 어떤 이제 캐나다의 교수가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마글루티드가 췌장염, 장폐색, 위무력증 등의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했대요. 췌장염 진짜 아프대요. 진짜 고통스럽대요. 췌장염? 이런 걸 참아가면 또 다들 맞을까봐 그니까. 걱정되는 마음이 그니까 들어서. 맞아. 근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 배부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되게 불편하겠다라는 생각 드네요. 크죠. 이제 섭식장애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일반식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위가 차 있는. 차 있는 느낌. 배부름이 싫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 근데 이 부작용이 딱 이 약의 부작용이란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하면서 그걸 통해서 식욕이 좀 조절되는 거니까 그것도 마냥 모두가 환영하진 않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들어보면. 그거 자체가 불안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포만감이 당연한 건데 이제 섭식장애를 겪는 분들은 그거 자체에 되게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포만감인 즉슨 살이 찐다, 그러니까. 체중이 증가한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면서 되게 공포감을 많이 느끼는데 뭐 약의 효능이니까라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런 거 자체가 불안하신 분들, 공포감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또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맞아. 그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그렇긴 같아요. 하겠다, 그죠? 진짜 많이 듣는 말인 것 같거든요. 소화가 안 된다. 맞아. 소화가 맞아, 안 맞아, 된다. 맞아. 아니면 이 위에 뭐가 차 있는 게 맞아. 불편하다. 배부른 거 자체의 느낌이 싫다. 포만감이 너무 싫다. 맞아. 진짜 섭식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포만감 느끼시나요, 선생님? 포만감 느끼죠? 편안하신가요? 편안한가? 요새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포만감이 좋다 나쁘다의 어떤 영역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 포만감 느꼈어? 됐어? 딴 거 해? 약간 이런 거지. 그쵸. 지금 이제 할 일이 육아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그게 막 나한테 막 중요하거나 거슬리게 하지 않는 거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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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그럴 때 느껴. 포만감이 언제 불편하다고 느끼냐면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잠옷을 입고 있거나 되게 편한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포만감 자체가 그냥 좋다, 기분 좋다, 배부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다른 일을 그냥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해석이 될 때는 내가 봤을 때 이제 불편한 옷을 입을 때 아니면은 좀 딱 맞다거나 밖에 나와서는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공감. 사회생활 할 때. 집에서는 고무 바지 입고 있잖아요. 우리 원피스, 고무 바지, 추린 이런 거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내 배가 막 얼만큼 나왔는지 맞아. 이런 거 잘 신경 안 쓰는데 그 단추로 된 바지를 입거나 맞아.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딱 약간 어느 정도 헐렁하지만 흘러내리지 않는 딱 맞는 정도의 바지를 입으니까 그럼 딱 느껴진단 말이죠. 맞아. 그래서 진짜 근데 이건 진짜 약간 얘기가 세긴 했는데 섭식장애 겪는 거랑 그걸 극복하는 와중에 옷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 나는 이번에 쌤 블로그 모습 봤어. 뭐 봤어요? 그 내담자분이 후기 써주셔서 그래 타고 맞아. 들어갔거든. 근데 그 카톡에 보니까 쌤이 섭식장애
있을 때 한창 음. 이런 거에 좀 예민할 때는 편안한 옷을 맞아 입는 게 맞아 좋다. 맞아 진짜로 그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자극에 민감한데 내가 옷을 되게 타이트한 걸 입는 순간 바로 이 불쾌감과 근데 사실 그 느낌이거든. 느낌이지. 그냥 사실은 살이 찐 게 아니라 그냥 내 느낌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건데 이제 그거를 사실 이제 스무스하게 좀 넘어가려면 일단은 그 시기에는 그냥 좀 그래서 나는 옷을 바꿔라.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편한 옷 많이 입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니까 응. 맞아. 얘기가 많이 샜죠, 여러분? 되게 흘러요. 꿀팁.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결과적으로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약은 어디까지나 약이다. 약이다. 그리고 약을 안 먹으면 약의 효과는 끝난다. 그럼 결과적으로 생활 습관이나 우리의 생각을 약이 바꿔줄 수 없기 때문에 맞아. 중요하다. 오히려 진짜 부작용은 약을 끊고 나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근데 나는 진짜 사실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내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근데 이제 가장 걱정되는 지점은 이걸 너무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많이 먹다가 부작용이 어떤 거를 겪을지 모르고 나중에 오니까 이게 부작용은 사실 나중에 오거든요. 우리 섭식장애 경험을 해봤지만 사실 그 부작용은 나도 섭식장애가 한창 심할 때는 오지 않고 나중에 오더라고요. 내 몸에. 그러니까 버티다 안 될 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몸이 계속 아직까지도 그 그러니까 후유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있는데 이렇게 그때는 먹을 때는 그냥 모르다가 먹고 나서 나중에 이게 진짜 후유증으로 막 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을 부작용이 올까봐 사실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한창 또 청소년기에 먹거나 막 이러면 한창 내 몸이 성장해야 하는 시기거나 아니면 내 몸이 그때 이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기인데 그때 몸에 영향을 주면 너무 그 몸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 몸을 갖고 평생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느낌에 모든 걸 맡겨버리고 혹은 그냥 이런 약에 모든 걸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당장의 효과 눈앞에 있는 거 사실 거기에 우리가 혹하긴 하지만 좀 멀리 봐야 된다. 특히 약 같은 거는 더더욱이 맞아. 그래서 뭐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약을 끊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맞아.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좀 그런가? 제대로 먹어야 된다. 먹을 거라면. 맞아. 그리고 효과를 장기간으로 보기 위해서라도. 맞아. 진짜.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분명히 좋은 점을 부각해서 얘기를 할 텐데 뭐 우리가 뭐 사실 부작용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이런 걸 좀 알고 먹을 필요가 있다. 그쵸. 우리가 멀리 보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런 거를 분명히 말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약의 효능, 뭐 호르몬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전하고 싶었던 거는 약은 약이다. 이 위고비가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삭센다는 이미 이제 많이들 처방을 받고 계실 텐데 본인의 몸을 잘 확인하시면서 의사 선생님과 잘 저희와 얘기를 많은 하면서 상의를 하고 많은 상의를 하고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